안녕하세요. 임채현입니다. 지난 수업 이후로 저한테 따로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다들 프로그램은 설치한 걸로 믿고 오늘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기능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켰으면은 뭔가를 그리려면은 파일부터 새로 만들어야겠죠. 많은 수의 프로그램들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자마자 새 파일이 만들어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CAD라는 프로그램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그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처음 켰을 때 무조건 새 파일을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자면은 여기 메뉴에서 New를 누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서 New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십자 모양 요걸 눌러서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것만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파일이 바로 생성이 되고요. 다른 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파일 생성하는 게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메뉴에서 New를 누르게 되면은 드로잉을 선택해서 New를 새로 파일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Select Template이라는 창이 뜹니다. 2단계를 더 거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템플릿이라고 해서 기본 설정들이 주로 쓰이는 기본 설정들이 다양하게 미리 설정된 템플릿, 그러니까 기본 설정 파일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여기 기본으로 딱 선택이 돼 있는 ACAD ISO.DWT 요것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DWT가 Drawing Template이라는 뜻의 확장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것만 사용을 할 건데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픈을 눌러주게 되면 새로 파일이 이렇게 DWG2가 Drawing2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템플릿이 뭐냐, 다시 뉴를 한번 해서 볼게요. 다른 거 보면은 뭐 뒤에 3D라는 단어가 붙은 것도 보이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3D는 2D보다 3D 작업에 적합하도록 기본 설정이 변경이 돼 있는 파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3D 안 다루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뒤에 3D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플로 스타일, 이거는 출력 얘기하는 겁니다. 출력에 대한 어떤 세팅이 돼 있는 파일, 또 어떤 다른 세팅이 돼 있는 파일들이 있는데 어차피 다른 거 안 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가처럼 다루고 하게 되면은 나한테 편한 설정으로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혹은 다른 걸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과정까지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루질 않을 거기 때문에 기본만 사용을 할 겁니다. 기본 세팅 파일, 기본 템플릿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new 이쪽에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이 굳이 템플릿을 설정하는 템플릿을 선택하는 이 창을 보고 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버튼만 눌러가지고 파일을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new 사용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실 스타트에서 이 화면에서 요걸 눌러도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안 말씀드리고 요거를 쓰라고 하는 거냐면은 방금 제가 하는 거 보셨죠? 스타트에 가서 새로 만들려면은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파일을 이 프로그램을 처음 켰을 때는 이걸 눌러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뭔가를 하다가 새로운 걸 그리고 싶다 했을 때 여기만 누르면 되지 굳이 스타트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요 버튼만 알고 요것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 뭔가를 만들어 봤으면은 저장도 한번 해봐야겠죠. 저장을 하기 위해서 아예 빈 화면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거나 선 하나만 그려놓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ESC 눌러서 취소를 해주고요. 선 하나만 이렇게 그려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할 때는 저장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눌러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서 세이브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명령어 사용하는 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이거를 눌러서 세이브를 해볼게요. 세이브 요거를 눌러서 세이브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장할 때처럼 하는 게 나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새 폴더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에 파일 이름
설정하는 게 보이고요. 저는 테스트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왜 테스트 2냐면은 테스트 1이 똑같은 게 있어요, 사실. 아까 저장해놨던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위해서 미리 혼자 해본 게 아니고요. 제가 이 강의를 두 번째 녹화하는 겁니다. 한 번 쭉 녹화를 다 했어요. 근데 편집하려고 보니까 뭘 잘못 건드렸는지 그게 싸그리 날아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피곤해요. 뭐 그거는 제 사정이고요. 어쨌든 강의 동영상은 올려야 되니까 다시 녹화를 하느라 파일이 미리 있다는 거 그것만 신경을 쓰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파일 이름은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WG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오토캐드 2018 드로잉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파일 타입이라고 나오고요. 요걸 눌러보면은 다양한 오토캐드 버전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위 버전하고 호환을 위해서 이거를 선택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최신 버전을 사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버전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건드리지 않고 요대로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세이브가 돼가지고 여기에 유저 크리스는 제 닉네임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닉네임이에요. 크리스. 제 영어 이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다큐먼트 새 폴더에 test2 dwg라고 저장이 되었습니다. 요거를 탐색기에 들어가서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에 가보면은 여기에 C 드라이브의 유저의 크리스의 다큐먼트의 새 폴더 안에 테스트 1, 2 이렇게 DWG 파일이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2에 보면은 지금 DWG 파일 외에도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임시 파일입니다. 여기 용량에서도 보면 알 수 있죠. 1KB 임시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DWG 이 파일이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던 이 선 하나 있는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려서 저장했던 파일을 다시 열고 싶을 때 그 파일을 찾을 때 DWG 파일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과제를 내드리게 되는 경우 과제에 파일을 저한테 메일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출하라 라고 했을 때 이 DWG 파일만 찾아서 요거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 파일은 임시 파일이라 저한테 보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지우는 거는 안 될 일이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껐을 때 DWG 파일을 제외한 두 개의 임시 파일이 웬만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지만 혹시나 남아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지우더라도 원본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요 DWG 파일만 제대로 간수를 하시고 요걸 기준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장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명령어로도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기 커맨드 윈도우를 살펴볼게요.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두 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두 줄은 뭐냐면은 뭔가 파일을 새로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커맨드 빈 창이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new가 있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게 new입니다. new가 있고 빈 창이 몇 개 있는 다음에 line 선 하나 그린 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점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점이 선택이 되면 선이 완성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선을 그리지 않을 경우에 세 번째 점을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ESC를 눌러서 저는 캔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빈칸이 또 이어지다가 qsave라고 명령어가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메뉴에 들어가서 세이브를 했지만 명령어 창에는 명령어로 이렇게 실행을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다시 줄여주고요. 저는 5줄이 편해서 5줄로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마우스를 이 프로그램 안에 마우스를 아무데나 두고 타자를 세이브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이렇게 치게 되면은 커서 오른쪽에 바로 붙어가지고 이런 창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세이브 이렇게 요 아이콘 모양도 보이시죠? 저장하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눌러도 되고 여기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셔도 세이브가 이렇게 새 이름으로 저장이 새로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커맨드 윈도우에서도 보면은 세이브 여기 이렇게 세이브가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new를 이렇게 했을 때도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아까 템플릿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커맨드 윈도우와 단축키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사에 입학해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느 정도 다들 한 분들이에요. 뭐 수시인지 정시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육사에 입학하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느 정도 이상 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뭐 new, save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말하면 바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능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 기능을 실행을 시켜야지 했을 때 여기서 생각나면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기능 저장해야지. 세이브 해야지. 세이브 했을 때 S만 눌러도 뭔가 리스트가 뜨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단어는 A까지만 눌러도 SA까지만 눌러도 세이브가 자동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어를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이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이 명령어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익숙해질 테니까 지금 당장 뭐 외우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고요. 특히 new나 save 같은 거는 명령어로 하기보다 자주 쓰이는 기능도 아니니까 버튼 클릭 한 번씩으로 할 수 있는 위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new 이 버튼이나 여기 save 이 아이콘이나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익숙한 버튼이나 아이콘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굳이 명령어까지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요 버튼으로 new하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이나 메뉴에서 있는 요 버튼들로 저장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까지 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요거를 닫아줄게요. 저장한 거니까 일단 닫아주고요. 탐색기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파일, 이 파일을 닫았더니 임시 파일은 사라진 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파일이 이렇게 실행이 제대로 돼서 화면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있긴 있는데 그 전에 간단한 기능 먼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그려봐라 라는 거는 알려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우는 걸 안 알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지우는 거 그리고 지우는 거랑 연관돼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싶은 거 맘대로 한번 그려봅시다. 뭐 선을 이렇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원을 그린다든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린다든지 저는 지금 단축키도 어느 정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는 속도가 빠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걸 누르셔도 좋고 스페이스에 대한 활용도는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가지 그려놨다고 칩시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뭔가 지워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일부만 지우거나 이거를 변형시키거나 하는 편집 방법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있긴 있는데 편집에 대한 거 아직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순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냥 지우는 것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우는 것도 사실 편집의 일종인데 지우는 거는 이 버튼을 사용해서 지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마우스를 올려보면 Erase라고 나오고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커서가 십자 모양에서 네모난 조그만 네모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지우고 싶은 것들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좀 옅은 색깔이 되고요. 옅은 상태가 된 후에 스페이스를 눌러주게 되면 지워집니다. 이게 원래 지우는 거의 기본 기능이고요. 컨트롤 Z로 일단 다시 살려볼게요. 요거를 지울 때 여러분들이 지운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0단어를 떠올려 보면은 크게 델리트랑 이레이즈 정도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중에서 CAD에서는 이레이즈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봤을 때 나오는 걸 보면 이레이즈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굳이 누르지 않더라도 영어 알파벳 E를 누르게 되면은 이레이즈 하고 앞에 E로 한 글자만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가 이 E가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에 대한 거는 다른 거 설명드리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 이 창이 떴을 때 단축키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만 일단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2만 해놓고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Erase라는 게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처럼 마우스 커서가 조그만 네모로 바뀌어 있고, 이 상태에서 지우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스페이스를 다시 눌러주게 되면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거는 더 간편하게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지우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은 일단 컨트롤 Z로 살려볼게요. 이 지우는 메커니즘은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던, 여기서 명령을 실행을 시키던, 먼저 지우겠다는 명령을 실행을 시킨 이후에 지울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지웠어요. 근데 역으로 접근할 겁니다. 어떻게 역으로 접근할 거냐면, 내가 먼저 지울 거를 어떤 걸 지울 건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울 거예요. 그럼 이제 선택한다는 게 중요해지죠.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마우스를 어떤 그려놓은 대상 중에 어떤 거에 올려놓게 되면은 이렇게 진한 선이 됩니다. 그리고 속성이 옆에 표시되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서클 1이고 컬러는 바이 레이어고 레이어는 뭐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알아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고요. 일단은 무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에 갖다 대도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진한 색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선택을 한 건 아니고 마우스만 움직여서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진한 선이 됐을 때 좌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은 선택이 돼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서 뭐 점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편집 명령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다른 거를 또 클릭해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걸 두 번 클릭한다고 이게 선택이 취소되진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다시 하게 되면 선택이 취소가 돼서 해당 부분만 떨어져 나갑니다. Shift를 떼고 클릭을 하면 추가가 되고요.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울 때 아까 이레이즈라고 했죠. 이레이즈 버튼이나 이런 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델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지워집니다. 키보드에 있는 델리트, 화살표 위에 있는 델리트 버튼 있죠. 그걸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컨트롤 Z로 다시 살려보고 다시 해볼게요. 지우고자 하는 대상을 마우스로 선택을 클릭을 딱딱 해주고 델리트 눌러주게 되면 지워집니다. 컨트롤 Z로 다시 살려놓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선택 취소는 ESC로 선택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놓고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한 군데다 놓고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빈 공간에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생깁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파란색 창이 생기고요. 왼쪽으로 하면 녹색 창이 생겨요.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란색 창이랑 녹색 창은 다른 기능입니다. 이거를 둘 다 Select Window 선택창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파란색 창 먼저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얼만큼 움직였을 때는 진하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좀 다르게 움직이면 진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진하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을 때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진하게 표현된 것들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ESC를 누르고요. 다시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이번에는 왼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왼쪽으로 움직여 보면은 이게 마우스가 근처만 가도 이 녹색 창에 걸쳐지기만 해도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클릭을 다시 해주게 되면은 걸쳐졌던 것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취소를 하고 다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파란색 창이 되는 거는 이 파란색 윈도우에 전부 다 들어간 것들만 선택이 되는 선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은 지금 요 선은
파란색 창 안에 다 선택이 들어가서 진하게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면은 파란색 창 안에 사각형도 다 들어가서 사각형도 진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들어간 것만 선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사각형이라든가 걸쳐져 있는 원이라든가 걸쳐져 있는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왼쪽으로 녹색 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걸쳐지기만 해도 진하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왼쪽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위아래는 상관이 없어요.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하고 내가 만약에 요 원과 요 선만 지우겠다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델리트 키를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요거를 다 왼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뭘 설명을 할 거냐? 리미트라는 걸 설명을 할 겁니다. 리미트,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계고요. 이 한계가 뭘 의미하는 건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왔습니다.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한계는 요 겉에 종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백을 조정하던가 하더라도 이 바깥에는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여기 도형을 그림을 그리더라도 요 바깥에까지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물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강제로 바깥까지 갈 수는 있는데 바깥에는 그림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출력하더라도 바깥에는 유효하지 않아서 출력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요 종이 사이즈가 이 프로그램에서의 리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하나 켜볼게요. 파워포인트죠. P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왔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여기 이렇게 사이즈가 명확하게 리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한계라고 하고요. 이 바깥에 그리는 그림들은 물론 바깥에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는 집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걸 슬라이드 스루라든가 출력을 했을 때 바깥에 그려진 그림들은 유효하지 않게 표시가 되죠. 요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PPT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잘린 나머지 부분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다음 장을 이렇게 만들고 요거를 뭐 카피를 한다든지 해서 가져와야 다음 장에 표현이 됩니다. 요런 걸 한계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CAD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눈에 확연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화면을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그림 입장에선 요게 확대지만 화면 입장에선 요게 확대죠. 어찌됐든 이렇게 그림을 축소한다던가 해보면은 한계가 보이지는 않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본다든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본다든가 화면을 이동하고 확대 축소하는 건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방법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계점이 보이지는 않아요. 이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좀 이따 그리드를 설명드릴 때 나오는 기능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요거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눈으로 한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밑에 있는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격자 무늬가 있고 점들이 있는 거에 오른쪽에 세모를 눌러보면 스냅 세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키면은 이렇게 세팅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 중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그리드 비헤이비어, 그리드 동작 관련해서 밑에서 두 번째 거 디스플레이 그리드 비욘드 리미츠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체크를 해제해야 됩니다. 요거를 한글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은 리미츠 바깥에도 그리드를 표현한다 라는 건데, 요거를 체크했으니까 리미츠 바깥에는 그리드가 표현이 안 되겠죠. 이 상태로 놓고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바깥에 있던 그리드가 쫙 사라지고 지금 여기만 그리드가 남았어요.
일단 이거 지우고 그리드 있는 데만 한번 가서 볼게요. 이거를 가운데다 이렇게 갖다 놓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어느 정도 들어오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만큼만 그리드가 표현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만큼이 리미트가 정해진 한계 지점입니다. 그럼 이 리미트가 고정 한계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예시로 들어드린 한글이라든가 파워포인트에서도 이 리미트를 변경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설정 들어가가지고 종이 사이즈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 리미트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아주 직관적이게도 제가 리미트라고 한계라고 영어로 굳이 강조를 했잖아요. 리미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리미트, 여러분들 다 영어를 어느 정도씩 하니까 스펠링 뭐죠? LIMITS가 리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LIM까지만 쳤는데 뒤에 자동 완성이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리미트라든가 뭐 다른 명령어들도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숙달이 되실 거니까 지금 당장은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리미트, 요거는 리미트 이렇게 0단어를 치고 스페이스를 치게 되면은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스페이스를 치게 되면은 이 기능만큼은 마우스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마우스로도 물론 가능은 한데 마우스로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키보드로 그리고 이 커맨드 윈도우를 통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리미트라고 명령어를 실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reset model space limits, 이거는 한글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은 모델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공간의 한계점을 재설정한다 라는 게 이 리미트라는 명령어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써진 걸 보면은 specify lower left corner or on off 그리고 0,0 이렇게 있네요. 이 0,0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왼쪽 아래, 요 왼쪽 아래가 0,0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우스로 어딘가를 클릭해도 되겠지만은 정확한 좌표가 소수점까지 떨어지는 정확한 좌표를 마우스로 클릭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이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왼쪽 아래는 0,0에서 굳이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눈치를 채시겠지만 XY축이 표현된 요거에 0,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0,0 기본값 굳이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요. 지금 좀 전에 specify lower left corner 라고 했던 게 한 칸 위로 밀려났고요. 다음 줄 새로 나온 게 specify upper right corner, 오른쪽 위 한계점을 선택해달라 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 limit라는 공간을 봤을 때 오른쪽 위면은 요 지점이죠.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를 선택해서 한계 지점을 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마우스로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지점을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키보드로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기본값으로 420,297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기본 사이즈가 420,297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마우스로 물론 찝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값을 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숫자를 입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입력하냐? 500을 누르고요. 키보드에서 M 옆에 컴마가 있습니다. 컴마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500을 한 번 더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500,500이 입력이 됩니다. 이러고 스페이스를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은 원래 이만큼이던 게 지금 화면을 좀 축소해 볼게요. 요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창에서 보게 되면은 upper limit corner가 기본값 이거에서 500,500을 제가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500,500으로 변경이 돼서 화면에 한계점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랑 설명을 드리면서 새 파일을 만드는 거를 그림을 그리기 위한 새 도화지를 준비한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내가 이만한 사이즈의 도화지를 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 밖에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선을 이렇게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원을 이렇게 이 바깥에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예 벗어나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CAD라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는 실무에 가서는 이 리미츠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능은 아니긴 한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요한 기능은 맞거든요. 기본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혹시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떠내다가 리미트 했을 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넘겨버렸다라고 하면은 기본 기능인데 그게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 이걸 적어도 이 프로그램을 조금은 다룰 줄 안다 라는 정도가 되려면 기본 기능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도면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리미트를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라하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할 때 항상 리미트부터 설정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강의만 따라 보셔도 이 기능은 익숙해지지 않을래야 익숙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매 시간, 거의 매 시간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한테 세뇌 교육을 당하실 겁니다. 자, 리미트 기능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뭐냐면은 그리드랑 스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드랑 스냅. 아까 여기서 그리드를 설정을 해서 그리드가 리미트에만 보이게 설정을 한 것도 있고요. 들어갔던 이름도 스냅 세팅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쪽에 관련된 거라는 거를 눈치를 채실 수 있겠죠. 먼저 그리드가 뭔가라고 하면은 요게 그리드예요. 눈금자 혹은 눈금이라고 한글로 굳이 바꾸자면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리드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나중 가면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 아주 기본 화면에 배치된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걸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랑 스냅 같은 경우에 이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특별히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 세팅에서 바꾸질 않을 예정이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넘어간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드가 이렇게 눈금이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리드를 키고 끌 수도 있냐? 예, 가능합니다. 여기 첫 번째 파란불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이거 사실 버튼이거든요.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그리드가 사라집니다. 다시 눌러주면 그리드가 켜져요. 일단 이게 그리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보면 스냅 모드 오프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드 온 오프였고요. 그 다음 거는 스냅 모드 오프라고 돼 있어요. 누르면은 스냅 모드 온으로 바뀌고요. 다시 누르면 스냅 오프로 바뀝니다. 여기 스냅 온 오프 이렇게 명령어 창에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스냅 같은 경우에는 화면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티가 안 납니다. 이걸 키고 끄고 몇 번을 해봐도 화면상에 변하는 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선을 하나, 이 스냅이 꺼진 상태에서 선을 하나 그려보게 되면은 아무렇게나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냅을 켜고 선을 다시 그리게 되면은 내가 아무렇게나 그릴 수가 없고요. 마우스가 뚝뚝 끊어져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뚝뚝 끊어져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리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드가 교차되는 지점에서만 마우스를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스냅이 뭔지 감이 오셨죠? 스냅을 한글로는 적당한 단어를 못 찾았어요. 그냥 한글로도 한글판에서도 스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스냅 기능은 이렇게 정확한 지점을 찾아서 그걸 따라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수치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보조 기능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사실
안 쓰입니다. 왜 안 쓰이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뭔가를 그리려고 하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뚝뚝 끊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돼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스냅 기능을 안 씁니다. 하지만 스냅이 어떤 건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좀 더 자세히 한 번은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겠죠. 일단은 스냅을 끌게요. 이게 그리드랑 스냅에 대한 기초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까지 건드는 거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스냅 세팅에 들어가서 설정을 건드는 걸 할 수가 있었죠. 이 스냅 세팅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여기 오른쪽 아래에서 두 번째 요게 한계 리미트 바깥의 그리드를 표시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왼쪽은 스냅에 관련된 거고 오른쪽은 그리드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뭐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것들 중에 일부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대부분 추가 설명이 없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오늘의 설명 그리드랑 스냅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일단 이 창만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나중에까지 쓰이는 거는 사실 처음 설명드린 요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세팅에서 안 바꿀 거예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는 봐야 되니까 어차피 이번 시간 이후에는 다시 설명도 안 드릴 거니까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스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용하는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만 뒤로 미루고요. 그리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리드 중에 첫 번째 메뉴에 있는 거를 먼저 보자면은 그리드 스타일이라고 해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고급 기능인데요. 이 세 개의 차이는 육안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능상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는데 어차피 사용을 안 할 기능이라서 기능상 차이까지는 필요 없고요. 육안으로 이게 기본은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체크를 하고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리드가 아니라 점으로 바뀝니다. 간격 자체는 그대로인데 점으로 바뀌어서 사실 저는 이거 눈 아파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안 건드려서 다시 이거를 체크 해제하고 기본 상태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면 다시 그리드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리드 스페이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드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 요거는 영어를 여러분들도 잘 하시니까 딱 아시겠지만 그리드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X 간격 얼마, Y 간격 얼마, 그리고 메이저 라인 every 해서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해 보자면은 XY 간격으로 10씩 간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한 칸 한 칸이 가로 10, 세로 10의 간간이고요. 그리고 메이저 라인 굵은 선이 5개에 한 번씩 표현이 된다. 그래서 메이저 라인이 50에 한 번씩 등장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해석을 하자면은 자, 제가 리미트를 500 곱하기 500으로 아까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칸수를 세어보면 이 굵은 칸수를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칸에 50이라고 말씀드렸죠. 10칸이니까 500. 위아래로도 10칸씩 큰 칸으로 기준으로 500 곱하기 500이라는 걸 칸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대충 그리더라도 이렇게 그리면은 정확하진 않게 그렸지만 대충 이렇게 그리더라도 반지름이 대충 50쯤 되는구나. 눈대중으로도 알 수 있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이렇다라는 거 알면은 되고요. 요거를 바꾸면은 요 그리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50 XY가 비례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 50, 50으로 해놓고 그리고 메이저 라인은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10으로 하면은 너무 티가 안 나니까 2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리드 간격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간격이 화면에 흐려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한 칸에 50이 됐고요. 두 번에 한 번씩 굵은 선이 등장하므로 굵은 선은 100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에서 500짜리 칸이 500짜리 리미트가 화면에 보이도록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굳이 칸을 넓게 써봐야 이득되는 것도 없고 너무 좁게 해도 이득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인 10, 10에다가 5, 메이저 라인은 5, 요 기본 세팅 상태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을 안 건드리는 거고요. 자, 밑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그리드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그리드 동작 방식에 대한 건데, 두 번째 줄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리미트로 정한 거 바깥에는 그리드를 표시하는 그 기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다이나믹 UCS라는 설정을 따르도록 그리드가 변경되도록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선 다이나믹 UCS가 뭔지도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룰 내용 바깥이에요. 이번 학기 내내 한 번도 안 다룰, 다시 언급되지도 않을 기능에 대한 복잡한 고급 기능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실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 기능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하나가 요건데, 이거는 한글로는 적응 그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영어로 뭐라 적혀 있는데, 이거를 한글로는 그리드 간격 아래 재분할 허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적응 그리드가 뭔지부터 살펴보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이 한 칸, 작은 한 칸이 10이라고 그랬고요. 굵은 칸이 50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화면을 축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 축소를 하게 되면은 작은 그리드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작아져서 화면에 표시하기도 어렵고, 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화면에서 생략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적응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제를 하게 되면은 작은 그리드도 지금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화면 확대 축소에 따라서 적응을 한다 해서 적응 그리드고요. 이거를 해제하게 되면 이거 자동으로 체크가 안 되게 돼 있죠. 이걸 체크해 놓고, 이게 말씀드렸죠. 그리드 간격 아래 재분할 허용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된다고 했잖아요. 한글판엔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체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한 칸의 비율은 10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만큼이 50입니다. 근데 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점점 그리드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 칸이 더 이상 10이 아니게 돼요. 선을 하나 여기서부터 10만큼, 여기서 숫자 10을 이렇게 입력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딱 10만큼이 그려지거든요. 10을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딱 10만큼이 그려졌어요. 이만큼이 10이에요. 근데 그리드가 훨씬 더 작게 쪼개진 걸 볼 수 있죠. 이게 적응 그리드를 하면서 확대했을 때도 그리드를 추가로 쪼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했을 때는 더 쪼개지고요. 체크를 풀고 다시 보게 되면은 한 칸 정도로 딱 그리드에 맞게 선이 10자리가 그려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적응 그리드랑 확대했을 때 그리드가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기능인데,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기능입니다. 확대한다고 그리드가 추가된다고 해서 뭐 딱히 더 좋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기본 세팅만 놓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적은 그리드를 왜 해제는 안 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축소를 많이 했을 때 그리드가 사라지는 것 자체는 아주 좋아요. 근데 확대를 했을 때 그리드가 추가되는 거는 내가 이 그리드 한 칸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리드 세팅 자체는 요것만 바꿔주시고, 요것만 체크를 해제하셔주시고, 나머지는 안 건들고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는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스냅에 대한 세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냅에 보면은 스냅 스페이싱이 첫 번째로 나오네요. 그리드 스페이싱에서 감을 잡았겠지만, 스냅 스페이싱은 스냅을 몇 간격으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기본 설정은 10으로 돼 있어서 스냅을 켰을 때 10간격, 그러니까 그리드 기본 세팅 간격으로 스냅이 아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요거를 100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선을 그릴 때
지금은 스냅이 안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맘대로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스냅을 여기서 켜주게 되고, 그리고 선을 그리면은 백간격으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만 마우스가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 그리는 게 더더욱 제약이 생겨서 내 맘대로 선을 그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일단은 스냅 세팅에 이거를 10으로 다시 조정을 해주고요. 10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equal x and y 스페이싱 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x, y 스페이싱을 별개로 해주냐 동일하게 해주냐 라는 거예요. 요거를 체크하면은 x, y가 동일하게 가져가지고요.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면은 x, y를 다른 비율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스냅 안 쓸 거니까 상관없는 기능이죠. 그래서 기본 세팅으로 놔주고요. 그 다음에 보면 폴라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게 선택을 못하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냅 타입에서 그리드 스냅이랑 폴라 스냅 요 두 가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라 스냅을 했을 때만 요거를 건들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폴라 스냅이라는 거는 극좌표를 이용한 스냅입니다. 극좌표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거는 좀 넌센스고요. 다음 시간에 극좌표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극좌표를 설명드린 다음에 요거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그리드 스냅에서 보면은 렉탱귤러 스냅이랑 아이소메트릭 스냅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설정은 렉탱귤러 스냅이고요. 아이소메트릭 스냅은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놓고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클릭했더니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숫자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바뀌는 거길래 난리가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하게 되면은 스냅이 누웠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리게 되면은 이 누운 스냅을 따라서 선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이게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건데, 아이소메트릭이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자, 아이소메트릭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런 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뭔지 감이 오셨나요? 입체 도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은 대충 그려서 좀 찌그러졌는데, 입체 도형을 평면에다 그릴 때 이런 아이소메트릭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방식으로는 여러분들이랑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불편하기도 하고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소메트릭 스냅을 하면 이렇게 그리드도 화면이 누워버리고 스냅도 이렇게 눕는다, 이것만 인지를 하시고 기본 설정인 렉탱귤러 스냅으로 놓고 이렇게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스냅은 우리는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스냅을 꺼주고 이 상태로 다음 시간부터 또 뭔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린 것처럼 아직 책이 학과에서도 못 받았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못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책 기준으로는 이만큼 설명을 드리면은 2장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물론 이 책이 장이 엄청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오늘 수업까지 해서 2장까지는 설명이 끝났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책을 받으신 이후에 복습을 하실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은 2장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2장까지 내용 중에 제가 설명 안 드린 내용도 있긴 있어요. 혹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혹은 추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라 굳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않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추가 설명드린 거는 책에는 이런 순서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 삼아서 이런 것도 알아야 이해하기 더 쉽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설명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좌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숙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좌표에 대해서
제가 PPT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때 절대좌표니 상대좌표니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프로그램 내에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